어느 날 아버지가 밤에 문을 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CCTV를 보고 있어도 그 모습을 본들 당장 쫓아가도 저희는 아버지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회의를 해서 다시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딸들이 각자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 번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좀 더 밝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때그때 얘기하세요. 자식이라는 건 아니까 누구냐고 자식들은 항상 그걸 확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그래도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한테 그래요. 경상도 분인데 네 차는 있나? 그래서 내가 차 없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걸어 다닌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군인이시잖아요. 그렇나? 그러면 국립묘지 앞에 가봐라. 거기 탱크 하나 있다. 네 타고 다녀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걸어 다닌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동차라는 개념보다도 탱크가 머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어느 날은 네 북한에 가봤나? 아버지, 북한에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렇나? 한번 가봐라. 그 김일성이가 광산김씨다.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광산김씨인 거에 광산김씨다. 가보면 잘해줄 기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 갔었는데 진짜 잘해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왔나? 직접 383을 걸어왔나? 배를 타고 왔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딸이 김일성한테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38선을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렇나? 우리 딸이 최고다 최고다. 거기서 또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막 속상하신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환자들이 다 누워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였던 거예요. 뭐 어느 날은 가니까 속상해하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속상한데 뭐 때문에 속상한데 이 건물이 내 건데 이 쓸데없는 새끼들이 이 자식들이 다 이 병원에 누워갖고 내 집에서 안 나간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이 건물이 아버지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 건데 안 나가서 속이 상하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다고. 언제 이 집을 지었냐고 했더니 누가 지어줬냐고 했더니 유엔에서 월남에 가서 빼뚜껑을 무찔렀다고 이 건물을 지어줬는데 쓸데없는 사람이 누워있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막 웃고 슬프고 했을 텐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조금 아픈 거니까 그게 다 이해되면서 같이 또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었어요. 치매가 와서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늘 피셔서 왜 손이 노릇노릇해지는 거 있잖아요. 담배 진이 묻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담배 사왔나? 그게 인사예요. 술 사왔나? 그게 인사예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담배를 너무 펴서 정말 속이 상하다고 하루에 2갑 이상을 집에서 피니까 그 집이 남아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담배 사왔나? 그래서 아버지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다고. 뭔데? 담배 공장이 불이 났어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걱정.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담배 공장에서 불이 났나? 그래서 담배는 사왔나? 담배 공장 불나서 공장에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한참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한 달이면 되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담배 사냐서 아직도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다고. 아직도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 어느 날은 또 술을 사왔나? 아버지 술 공장이 폭파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공장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술은 사왔나? 그래서 아버지 아직도 술 공장 짓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 술 끊으셨어요. 근데
그건 또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치매가 아닌 우리 아버지한테 예쁜 치매가 와서 이렇게 쉽게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후회한 게 뭐였냐면 우리 엄마에 대한 후회였어요. 우리 엄마가 간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한테 휴가를 좀 줄 걸.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간병을 하고 있으면 나한테도 누군가가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엄마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잠깐 한 달 동안 모시면서 또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모시면서도 우리 엄마한테 휴가를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안함보다도 엄마한테 미안함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한 병원에 7년 동안 계셨는데 정말 언니와 동생한테 정말 고마웠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는 동안 싫다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소풍 가는 기념 소풍을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갈 때마다 음식을 싸가고 그리고 또 저는 아버지한테 마사지를 드리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크림, 클로징 뭐 그런 거 있죠. 클렌징, 로션, 스킨, 콜드 크림, 영양 크림 이런 걸 가져가서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서 마사지를 그렇게 해주면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머리 마사지도 해주면서 얼굴에 동글동글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아버지가 그때 아이고 좋다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언니들은 음식을 싸와서 소풍 가는 기념으로 저는 또 마사지를 하는 그런 행사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면 소풍 가는 느낌이었다라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훅 지나간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딸들한테 참 잘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들어요. 그럼 저희는 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언니 간호수분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했냐고 물어서 네라고 대답했어. 그럼 언니도 나도 그리고 차 안에서 셋이 아버지 형 또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가 참 복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냥 살아 계셨으면 진짜 제가 아버지를 좀 미워했었거든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갔을 텐데 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되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한테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 아버지와의 그 왜 싫어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마음속에 눈이 녹는 것처럼 녹는 이런 관계가 유지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자제분들이 와서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슬펐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앞좌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또 치매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제분들이 다녀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제분이 따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집은 따님이 한 분인데 아버님은 이 병원에 치매로 누워 계시고 또 다른 병원에 어머님이 누워 계신다고. 그래서 딸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또 감사했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줘서 감사하구나. 혹시 나 혼자였으면 우리 언니가 혼자였으면 분명히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살면서는 참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군 부대 생활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지방에 그냥 살고 계셨으면 저는 그쪽에 있는 머스마와 또 결혼을 하고 그냥 그 위치에서 살았을 텐데 어쨌든 방송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울로 와주신 것도 너무나 고마웠고 또 군인 정신이 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 정신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과 대하다 보니까 반듯한 얘기를 듣는 것도 아버지한테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언니와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 들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와 엄마가 저희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 얻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네. 근데 자식들은 그 모습에 부모님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들 더 많이 행복해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치매가 오면 이런 증상도 있을 거니까 너네들이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미리미리 얘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해서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럴 시에는 잘 나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표현하고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미운 부모 내가 간병하는 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정이 있고 애정이 있었던 부모는 진짜 마음껏 병수발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진솔한 이야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 예, 즐거운 것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그런 하루가 하루하루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